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업권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기사입니다. 손해율 무려 130%에 육박하고 이대로 가면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보장 혜택이 확대가 되면서 소비자분들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담이 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이 작아지면서 실손의료보험이 갱신될 때 손해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백내장 검사로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이 2016년 대비 3배 넘게 됐고요. 초음파 검사비는 51배, 도수치료나 백내장은 무려 10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았고요. 이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과잉진료나 또는 허위진료까지 이루어지면서 부작용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일부 보험사에서는요, 이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을 했고요. 손해보험사들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판매를 중단하고 싶은데 또 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게 되면 다른 상품의 판매까지 연관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판매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오른 손해율만큼 보험료를 올릴 수 있습니까? 예, 자율에 맡겼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또 개입을 해서 손해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지 말라고 지금 회사와 정부와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자릿수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과 같은 이러한 이제 개별 손해율을 적용하는 차등제까지 도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 컨설턴트 분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료가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우편물을 받아보고 이걸 확인한 고객분들이 많은 컴플레인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잘 도와드려서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착한 실손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의 이러한 불평들을 좀 해결할 방법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보험사, 차 보험료가 무려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손해율이요. 자, 아시다시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오른 것은 일단 우리가 많이 접했던 경락손해, 또 가동연한, 경락손해에 대한 보장 혜택이 어떻게 보면 커진 거죠. 그리고 가동연한이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방진료가 급증을 하고 또한 그 정비라는 그런 원가가 상승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험사는 손해율이 오르다 보니까 보험료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올해 무려 거의 아시다시피 2차례 이상 보험료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또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미리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도와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보험료가 오른지에 대해서 또 고객분들한테 잘 안내를 해드림으로써 고객과의 어떤 관계를 또 잘 유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늘고 건강 수명이 줄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60세 기대 연명은요, 2017년과 비교해서 0.1년 늘어나는데 좀 그쳤다라는 기사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대 연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과거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정기보험을 하나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요.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의 정기보험 가격을 비교해보면 아시다시피 지금의 정기보험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이는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사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이제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지
늘어나는 것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완화가 된다라면은 과거처럼 보험료가 크게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건강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면서 조기에 검진을 통한 질병 발견이 빨라지다 보니까 되려 건강 수명은 줄어들고 유병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컨설팅에 충분히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인 3대 사망 원인하면 무엇입니까? 암, 뇌, 심장입니다. 여기서 이 뇌 질환이 4위로 떨어지고요. 폐렴이 3위로 올라오면서 한국인 3대 사망 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컨설팅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좋은 컨설팅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 자, 우리가 부당 승환 계약에 대한 피해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객분에게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결국은 부당 승환 계약이 됨으로써 피해를 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실제 현장에서는요, 사실 기존 계약과 그 다음에 새로운 계약과의 어떤 비교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게 이제 승환 계약으로 판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의 모집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좀 더 강력해질 거고요. 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당 승환 계약이 우리가 이제 적발이 되면은 사실 보험사에선 100만 원, 보험사에겐 100만 원, 설계사에겐 무려 3천만 원에 가까운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자, 우리가 잘못해서 이러한 부당 승환 계약에 해당이 돼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과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부당 승환 계약에 대한 적발이나 발견이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우량 회사죠. 저는 설계사의 어떤 컨설턴트 분들의 정착률을 얘기할 때, 그리고 또 RBC 비율,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 이 회사를 항상 우선적으로 꼽았던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 생명보험사에서 매출을 4위 하는 회사가 요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매각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이 회사가 철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각이 된다면 29년 만에 철수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사실 이렇게 그나마 잘 나가던 이 회사가 철수한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분명히 이 보험 업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IFRS 17이라든가 킥스 이런 제도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으로 이제 보험사들한테 충분히 이제 가중되기 시작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누가 또 인수할 것인가? 결국은 두 금융지주회사가 지금 인수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두 금융지주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또 금융업계에서 굉장히 또 많은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업황은 어렵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길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 육박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손해율, 이 부담은 결국 우리 컨설턴트 분들한테 전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불평들을 잘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율이 100%는 회사들도 나왔고요. 지금 올해 예상되는 그 손해율이 손해 금액이 1조 원에 다다를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분들한테 자동차 보험에 대한 손해율 부분을 잘 인상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잘 전달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미리미리 잘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이러한 불평들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 수명은 줄어들고 있고 한국인 3대 사망 원인이 바뀌었습니다. 폐암이 3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컨설팅할 때 적용을 해서 좋은 컨설팅을 안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사가 실적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요, 긍정적으로 좋은 컨설팅을 통해서 승환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환 계약을 진행을 할 때는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우량 생명보험사 하나가 매각 대상이 됐습니다. 자, 분명히 보험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지만 또 이 회사가 좋은 회사들이 인수함으로써 좋은 시장을 또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전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